어떻게 보면 터너의 가장 의미라고 할까요? 그러면 사실 모든 작가들이 한때는 현대미술가였는데 터너의 시대에서 터너가 활동한 부분을 보면 정말 전위적인 작가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뭔가 관례로 받아들여졌던 미술의 장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을 많이 보여준 작가인데, 특히 풍경화라는 것 자체가 독립된 미술 장르도 아니었고 판화라는 것도 뭔가 복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이 됐었지 그런 독립적인 매체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시에서 그렇게 판화를 특히 또 중시하고 어떤 터너의 동시대성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보여주었던 작가로서의 실험 정신을 가장 중시해서 본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떤 유럽 미술사의 전체 흐름을 잘 알고 보는 분들에게는 이 작가의 어떤 혁신성이 무엇이었는지 보여드리고 싶고, 또 터너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 작품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의 명성이 왜 이런 전시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터너의 작품들은 워낙 작품 가격이나 그 보험가나 이런 것들이 높고 모든 미술관들이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대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고 또 100년 동안 정말 보여지지 않은 판화 전체 풀 세트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재현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관객들에게도 정말 진품들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원래 판화는 특히 동판화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술사를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있는 페인팅을 복사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 일종의 복제 기술로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터너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기술자처럼 판화를 만들었었고, 이제 그 주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원화를 복제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동판 같은 경우에는 판 자체를 깎기도 해야 되고 부식시키고 또 이걸 큰 압축기에 넣어서 뽑아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기술자들에게 굉장히 그 이전에 없었던 기술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빛과 어둠의 문제를 이 단색의 판화로 미술적으로 풀어보고 싶었던 터너에게 있어서 이 기법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꿔낸 것이 중요한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특히 판화가 독립된 미술 장르가 아니었는데, 그런 매체가 아니었는데 터너의 시대를 이제 통과하면서 정말 독립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 어떤 원화를 위한 복제나 아니면 2차적인 그런 매체가 아니라 실제로 판화라는 것도 아주 미술적인 의미에서 독특한 매체다 하는 것을 아마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좀 넘는 전에 이제 위트워스 미술관의 관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2023년 9월부터 가자마자 생각한 것이, 사실은 제가 현대미술 쪽에 계속 큐레이터로 일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전문 영역은 현대미술인데, 위트워스처럼 130년 된 역사를 갖고 있고 6만 점이 넘는 소장품을 갖고 있는 그런 미술관의 관장으로 가면서 이런 통사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전시는 없을지, 그리고 매체를 넘나들면서 페인팅이나 뭐 조각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뭔가 매체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를 할 수는 없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런 이 역사화 쪽에, 특히 이 고미술 쪽에
전문가인 저희 큐레이터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250주년 탄생을 맞는 터너의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일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영국에서는 터너는 잘 알려진 작가인데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 또 전시를 했을 때 뭔가 그의 실험 정신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전시는 어떤 것일지,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큐레이터들이 찾아낸 것이 이제 이 71점의 풀 세트를 갖고 있는 판화. 이 작품은 터너가 가장 전성기였던, 작품도 잘 팔리고 명예도 많이 얻었던 시기에 사제를 털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작품들도 이제 유행이 있고 터너 자체가 워낙 유화로 유명한 작가이다 보니까 판화의 어떤 영역이 약간은 더 멀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도 터너 작품이 사실은 런던 바깥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술관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250주년 기념으로 터너의 전시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뭔가 덜 알려져 있고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을 찾으면서 이 판화 세트를 중심으로 전시를 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판화를 통해서 빛과 그림자라는 것이 어떻게 색채와 연결되는지, 결국 터너가 말한 색채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영역에서 바라봤던 색채의 문제를 단색의 판화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서 수채화, 유화까지 함께 보여주고, 그리고 전시의 한 영역에서는 완전히 수채화와 판화를 함께 보여주면서 비슷한 구도나 장소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다른 매체가 어떻게 이 작가의 작가적 시선을 보여주는지 직접적으로 대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시대적인 시각을 통해서 역사적인 작가를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도 뭔가 영감을 주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처음에 제가 영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좀 개척자적인 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에서 활동한 것은 없었고, 근데 또 제 후배 세대들을 보면 또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큐레이팅 활동을 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이제는 그렇게 드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이 경험이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많이 못 해봤던 것을 국제적으로 활동할 때는 또 해볼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약간씩 다르게 있는데, 지금 또 한국 워낙 그 미술계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되는 부분이 반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좋은 미술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관객들이 정말 수준이 많이 좋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 한국 관객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현대미술은 세계 어디에 가도 조금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현대미술처럼 그렇게 동시대의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모든 세계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엉켜 있어서 사실 글로벌하게 어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에 우리 내일 밥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원유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만 특수하다기보다는 뭔가 전 세계적인 그런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이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 미술을 바라보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잘 느껴지지 않았을 차이점? 그런 비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객관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미술의 장점은 또 어떤 거구나 라든지, 그리고 국제미술계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좀 더 폭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한국 미술을 봐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견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터너 전시처럼 어떤 중요한 전시들이 한국 관객들에게 특히 더 필요하고 뭔가 흥미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국제미술계에는 다양한 면이 있고, 사실 지난 100년만 이렇게 봐도 유럽이나 미주에서 이렇게 주도한 면이 있죠.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지 뭐 해석 자체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왔으니까. 그런데 아마 한 지난 20, 30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부각되는 것이 다양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적인 다양화,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주제의 다양화, 그리고 매체가 또 다양해지고, 그런 면에서는 계속해서 혼합되고 뭔가 경계를 넘어서 나오고 다학제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미술에서는 정말 크게 변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도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맥락화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통역될 수 있는지, 꼭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특수하게 남아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유행이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관심,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인 위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전체적인 문화적 담론 같은 걸 이렇게 주도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과 세계 미술을 이렇게 함께 통합적으로 보는 미술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고, 제가 뭐 꼭 이 전시 때문이 아니라 우양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굉장히 서울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미술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역시 저희들의 이 전시의 진가도 많이 이해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좋은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시 해석의 그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아까 보셨겠지만 전시 앞부분의 연보라든지 또 어린이들과 함께 터너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단일하게 그냥 전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걸 통해서 미술사에도 생각을 해보고 뭔가 풍경화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관객들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미술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미술관 같은 것을 통해서 미술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술관의 어떤 언어도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미술관들이 더 발전하겠죠. 사실 그렇게 고미술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오래된 미술을 저희가 생각할 때 현대미술과 굉장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시대의 일원으로서 과거의 것을 보게 되고 또 현대의 것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달라 보이는 영역, 시간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영역들이 어떻게 교차되는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동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항상 역사는 재해석되는 것이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결국 낭만주의, 인상주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인상주의도 동시대 미술일 때는 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아, 이것도 그림이냐. 전혀 뭐 대생을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든지 그랬던 것이고, 터너도 아 이거 걸레로 그린 그림이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고, 그런데 그것이 50년 후, 100년 후, 150년, 250년 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결국 해석은 그 시대, 한 시대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글로벌 세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한국과 전 세계의 미술의 역사를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미술관은 역사적으로도 한 130년이 넘고, 영국이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던 빅토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큰 후원자가 미술관을 짓고 또 거기에 컬렉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후원의 역사가 잘 보이는 그런 미술관인데, 지금은 만체스터 대학교의 부설 미술관이기도 해서 연구, 또 혁신적인 다학제,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많이 중시하는 미술관으로 다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체스터 시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화적인 유산이고 자산이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만체스터라는 것 자체가 어떤 런던 바깥의 지방 도시라기보다는 유럽의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또 격에 맞는 중요한 미술관으로 새롭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미술관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뭔가 부유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향유하는 미술관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잠시 들러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전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대학교와 많은 후원자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미술관에 오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참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월등한 미술만 보여주자는 것이 또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맞지 않는 전시라든지 그런 작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뭔가 그 반향이 있는 그런 전시와 작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는 향유가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는 미술관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미술을 보면서 즐기기만 하고 가도 되고, 뭔가 더 이해하고 가셔도 되고, 더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더 찾아보는 것인지 또 알려드리고, 여러 면에서 그렇게 접근성이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어떤 미술관의 미래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미술관들에게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미술관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